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아나운서 유형서입니다. 아시아 전체의 종교와 문화, 전통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아시아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위한 큰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내년에 열리는 제17회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인데요. 벌써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아 경기대회를 위해서 가장 바쁘게 뛰시는 분이죠. 2014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김영수 위원장과 함께 아시아 경기대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념과 종교, 민족의 갈등을 녹이는 평화의 제전. 화합과 포용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대회. 나눔과 배려의 감동이 묻어나는 대회.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전. 제17회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까지 1년여의 시간을 앞둔 지금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김영수 위원장과 함께 현재 진행 상황을 살피는 동시에 대회 개최를 통한 다양한 기대 효과를 예측해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김영수 위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1년에 이제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이 되셨죠. 한 이제 3년 정도, 3년이 약간 못 미치게 지나가고 있는데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참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그동안의 소회를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당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적절치 않고 네. 제가 원래 그 인천이 그 제 고향이 되죠. 제가 인천 그 자유공원 밑에서 태어나서 여기에 축현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3학년까지 다니다가 유교가 나서 일사 후퇴 때 내려간 다음에 이제 인천과 거리가 생겼습니다만 예. 막 그런 그 지역적 연고도 있고 또 나중에 제가 그 이런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관장하는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뭐 지낸 경력 때문에 네네네. 저를 아마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그동안 그 개최도시 인천의 송영길 시장이라든가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리고 여러 그 시민의 원로 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는 그 난제들이 거의 다 해결돼서 성공적인 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당선이라는 용어를 썼네요. 죄송합니다. 선출이신데 예, 그간의 시간 동안 주로 이제 어떤 부분에 좀 역점을 두셨고 어떤 것들을 굵직하게 좀 이뤄왔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그 대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아시안 게임 조직이라는 것이 구성이 좀 특수합니다. 네네. 이게 대부분 한 67% 정도가 인천시 공무원들이 와 계시고 또 중앙 공무원도 한 10여 프로 와 계시고 그 외에 전문직 우리 직원들이 단기 계약에 의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조직이 다양하죠. 구성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 자신감과 이 프라이드를 심어줘서 우리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큰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후에 이제 지역에서 상당히 뭐 한때는 그 반납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좀 그 분위기가 찼습니다만 이제는 아니다. 우리가 아주 성공적인 대회를 치러야겠다는 지역 분위기가 이른바 지원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또 아울러 중앙정부가 그동안 상당히 그 개최 도시와의 어떤 갈등이랄까 뭐 이런 점에서 지원에 좀 소홀한 감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 국회를 계기로 우리가 좀 협조하는 협조 무드로 바뀌게 됐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결속을 강화하고 지원을 유치하고 또 협조를 끌어내는데 그동안의 역점을 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조직위원회 전체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많이 애쓰신 것 같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지금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여태까지 중에서는 가장 좋은 분위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희망적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걸어오신 길을 좀 살펴보면 법조인과 국회의원을 역임을 하셨고 33대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KBL 프로농구연맹의 총재를 2차례나 하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것 같고요. 원래 그 체육에 관심이 많고 어떤 많은 것들을 좀 투자해야 되겠다, 내가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우연하게 제 일생이 또 그 체육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부 장관 할 적에 가장 큰 일이 2002년도 그 월드컵 유치였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이 뭐 일반적인 얘기였지만은 뭐 여러 기업들의 협조 또 뭐 현대의 그 정몽준 의원이라든가 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당시 그 김영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그 노력을 해서 그것을 유치했다는 거 네. 상당히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러한 걸 통해서 국제 스포츠를 좀 이해하게 됐고 그 후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프로농구연맹 총재를 4년 4개월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경험이 역시 조직위의 그 운영 논리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이러한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또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원인도 됐고 네. 또 앞으로 성공 개최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002년 월드컵 유치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훨씬 더 격상되고 스포츠뿐 아니라 국격이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예. 예.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광고 그냥 나라 전체를 광고했다 세계에 그렇죠. 이렇게도 예. 평가를 하는데 그때 노하우가 지금 그 조직위원회를 꾸리시면서 많이 반영이 될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런 경험이 다 예. 아마 성공 개최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2002년 월드컵 성공만큼 이번에 아시아 경기 대회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혹시 자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저가 잘해서라기보다 예. 지금 저희 조직원들이 아까 그 결속력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조직에 대한 신뢰와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공 개최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도 보면은 이게 여러 종류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그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시는 스포츠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뭐 어차피 저야 그 요새 뭐 나이 먹은 사람이 하는 게 되게 골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지만은 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적인 다양하게 좋아합니다. 사실 뭐 프로농구 같은 걸 비롯해서. 예.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그 초등학교 때부터 네. 우리 학생들한테 너무 그 하는 스포츠 그러니까 농구를 하거나 축구 이것보다는 네네. 즐기는 스포츠, 관람하는 스포츠, 관람의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볼을 차는 것보다 볼 차는 걸 구경하러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교육이 초등학교 때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전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를 제대로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내년에 아시아 경기 대회에 앞서서 올해 큰 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대회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게 이제 국민들이 아직 네. 잘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만 그 아시아 경기 대회라는 것은 춘하계로 역시 아니 그러니까 동계 하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외에 그 바닷가에 사는 비치 아시안 게임이라는 게 있고 그 전에 실내 아시안 게임, 무도 아시안 게임이 따로 있었습니다. 별도로. 네. 그것을 이번에 통합해서 하나의 융합돼서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이번 6월 달에.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대개 12종목인데 네. 그것을 유사한 것이 9개 종목으로 이게 좀 종합 편성해서 그 메달이 100개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걸 하는데 대부분 실내 게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의 쥐들로서는 첫째는 우리 내년 아시안 게임에 대한 그 테스트 이벤트로 여기서 성공해야 내년 본 게임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면을 한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네. 여기 나오는 종목들이 우리한테 친숙한 종목도 있고 아주 익숙하지 않은 종목도 있어요. 친숙한 종목은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또 익숙치 않은 각 지방의 전통적인 그런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실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날씨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 같고 특징을 좀 볼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풋살이라는 그런 그 종목이 있는데 그건 이렇게 실내 축구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실외에서 하는 정식 축구란 게 워낙 큰 그라운드를 배경으로 뛰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 볼 점유율도 낮고 그런데 요거는 작은 내서 하니까 이게 볼 점유율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어서 우리나라에 벌써 그 매니아들이 한 20만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실내 게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그 국민들이
전혀 그 접해보지 못한 재미있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와서 즐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제 자신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그렇죠. 종목이 있고 예, 꼭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 개폐막 행사도 임권택 총감독 그리고 장진 감독 총연출 이렇게 화려하게 준비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원래 내년 9월에 열리는 아시아 경기 대회의 개폐막식 담당이 이제 원래 임권택 장진 감독인데 예. 그분들한테 이번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도 같이 해주시라고 이제 부탁드린 거죠. 근래의 국제 스포츠 대회의 사실 하이라이트랄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개폐막식입니다. 그렇죠. 예, 그 개폐막식을 통해서 자국의 전통적인 그런 문화도 소개할 수 있고 개최 도시의 그런 특성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폐막식 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각국의 근래 와서는 영화 감독을 많이 의뢰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베이징 올림픽 때 장애모 중국 최고의 그런 감독이라고 하시죠. 그다음에 영국 런던 올림픽 때도 데니 보일이라고 하는 그런 감독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그래서 한국적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하시는 분이 아마 임권택 감독이라는 데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그 개폐막식 담당하는 그 분을 뽑는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전원이 우리 만장일치로 임권택 감독을 모시자 그랬고 또 임 감독님을 모시게 됐더니 역시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젊고 발랄한 그런 연출자를 하나 좀 쓰면 좋겠다면서 장진 감독을 또 추천하셨어요. 이 두 분의 이 찰떡 궁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 아시안 게임과 이번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 두 군데 다 정말 멋진 그 개폐막식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두 감독들도 이번에 개폐막식 연출을 통해서 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내년에 더 나은 것들을 또 기획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도 그런 연출 내용도 많이 보강되고 그래서 내년에 좀 더 빛난 개폐막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원봉사자 역할도 필수적일 것 같고 이제 준비하면서 잘게 이제 챙기실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안전 문제라든지 의전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사실 그 자원봉사야말로 이 성패를 가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 시민, 국민들이 협조해야 되거든요. 지난 런던 올림픽에도 제가 개막식도 가보고 다 했습니다만 그때 폐막식 때 조직위원장이 제일 첫 번째 감사를 드린 것이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자발적으로 그냥 무료 봉사하는 그런 하여튼 그 국민의 정신운동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적에 그 대회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들은 상당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 때도 우리가 약 한 2,500명 정도의 자원봉사가 필요한데 무려 7천여 명이 지원을 해주셔서 그 떨어지는 분이 대부분이니까 왜 떨어뜨렸냐고 항의를 하고 말이지. 그래서 필요한 분이 그 정도밖에 하니까 내년 아시안 게임 때 꼭 모시겠다고 사정을 했습니다만 내년 아시안 게임 때는 2만 명 정도의 수준의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인천뿐 아니라 경기도 이런 전국적으로 이런 자원봉사에 좀 협조를 해 주셔야겠는데 또 안전 문제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새 시국도 그런 점도 있고 걱정도 됩니다만 우리 국정원이라든가 경찰, 군 이런 관계기관들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안전 문제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의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에 약 400명의 올림픽 패밀리를 비롯한 VIP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출입국 관리에서부터 수송 또 그 숙소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1:1 자원봉사까지 붙여가지고 그들에 대한 의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보면 이제 e스포츠 종목,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도 종목이 들어가 있듯이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IT를 최대한 활용해서 치를 수 있는 그런 경기 대회로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점이 좀 특징입니까? 저희들이 이번 아시안 경기 대회랄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IT 강국의 면모를 보이자. 대개 여태까지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은 우선 개폐막식 때 IT 기술을 이용한 화려한 쇼라든가 영상 쇼도 보여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기 진행 상황이라든가 메달 획득수 같은 것을 인터넷으로 금방금방 즉시 알아볼 수 있게 하고
특히 우리들이 그 이번에는 그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네. 언제 어디서나 그 모바일 폰을 이용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만 그렇죠. 설치를 하면 그거 가지고 예, 뭐 경기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스포츠 경기는 그 시의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기 아마 때문에 놀랄 겁니다. 이번에 그 VIP들 오시는 분들 200명들한테는 오시자마자 스마트폰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그거 갖고 다니면 그 앱을 이용하면 네. 모든 편의를 다 볼 수 있어 아마 우리나라 이거 IT 광고에도 우리가 크게 기여할 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내심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기대하는 성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어느 정도 성적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실내 아시안 게임과 무도 아시안 게임을 네. 융합한 첫 번째니까 네네. 누가 쓰일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태까지의 전적을 봐서는 실내 게임이나 무술 게임 전부 중국이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네. 둘을 합해놔도 역시 중국이 가장 강적이 아닐까 생각되고 네. 우리가 강한 바둑이라든가 e스포츠, 댄스 스포츠 이런 게 다 볼링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거둬주기를 기대하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 경기 대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대회. 우리나라는 이미 경험이 있죠. 86년 서울 그리고 이제 부산 2002년이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두 번 연 경험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일단 열렸던 대회를 먼저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어땠습니까? 다들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선 86년도 아시안 게임은 우리가 아마 처음 치러보는 국제 대회였을 겁니다. 이 대회를 경험을 바탕으로 88 올림픽의 성공을 이끌었고, 그렇죠. 이 86 아시안 게임을 통해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부산 아시안 게임 역시 그 대회를 통해서 부산이 국제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두 대회 모두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를 한번 치르다 보면 도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 유치를 위해서 뭐 각국에서 각 도시에서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인천도 역시 물론 지금 많이 이제 국제화 됐고 또 뭐 경제 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알려졌지만 이번 아시아 경기 대회를 또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경기 일정하고 규모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게 내년 9월 19일서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걸립니다. 종목으로 말하면 우리가 대개 아시는 분은 뭐 대개 아시겠습니다만 올림픽 종목이 28개입니다. 네네. 28개에다가 더하기 8을 더해서 36개 종목. 그래서 메달이 437개가 되는데 네. 그래서 그 규모 면에서는 올림픽보다 더 크죠. 그렇죠, 그렇죠. 종목이 더 많아지고 참가 선수도 더 많고 그래서 약 12,000명의 임원 선수들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한 뭐 6, 7천 명의 미디어 관계자들이 올 거고 그래서 약 한 2만 명의 손님들이 그러니까 임원 선수 미디어 관계자들이 오실 것 같고 관람객도 우리가 지금 외국 손님이 한 20만 명, 20만 명. 국내 관중 한 200만 명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빅 이벤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대회인데 기존 대회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차별화 전략을 3가지 정도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광저우 아시안 게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네. 그 규모가 베이징 올림픽을 능가했습니다. 엄청난 물량을 쏟아서 소위 중국의 중화 사상이랄까 중국의 국력을 과시한 그런 대회였고 그 전에 도하 아시안 게임 역시 아주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은 물량 위주의 그런 대회였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아시안 게임이 계속 가다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아시안 게임을 개최할 그런 능력이 또 없고 그렇죠. 의욕도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우리가 국력화시 우리 벌써 2번을 치른 나라입니다. 아시안 게임을. 이번 3번째는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서 좀 더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이고 그래서 우리 모델을 따라서 다른 후진 아시안 국가들도 우리도 아시안 게임을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자. 이것이 첫 번째 저희들의 전략이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또 우리의 모습을 안 보여줘서는 안 그렇죠. 되는 거니까 네. 특히 우리는
여태까지 뭐 그냥 우리가 막 그냥 1등, 2등해서 그 많은 그 메달을 딴다기보다는 우리 아시아의 45개국이 모두 와서 다만 하나라도 메달을 걸고 갈 수 있는 모든 국가가 즐길 수 있는 화학과 정말 배려의 그런 대회를 만들자. 우리가 다 그냥 독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 다른 그 스포츠 약소국들도 와서 동메달이라도 하나, 뭐 하여튼 메달을 걸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자. 그래서 사실 그것을 위해서 이 개최 도시인 인천에서는 유치 단계부터 비전 2014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비전 2014요? 예. 네. 이건 이건 뭐냐면 스포츠 후진국한테 우리가 2천만 부를 조성해서 그들한테 그 스포츠 지도자들 양성해주고 또한 뭐 각종 스포츠 용품도 지원해주고 또 그들의 지도자를 전지 훈련도 시켜주고 그래서 많은 그 다른 나라 어려운 나라의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태권도라든가 모든 것을 연수받고 간 게 많았습니다. 네네. 이 모든 그 계기야말로 모든 아시안 국가들이 같이 쉐어하고 즐거워하자. 그런 것이 이번에 두 번째 목표였고 네.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IT 강국에 그런 우리의 그 강점을 좀 보여주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대회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IT를 접목시켜서 깜짝 놀라게 한번 야 역시 IT 강국답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우리 이번엔 그 탄소 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환경적인 그 대회를 운영하자. 그래서 지금 그 문제도 지금 그 연구 용역도 줘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 탄소 중립의 대회를 위한 세부 계획까지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저희들이 추구하는 3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당히 인상적인 전략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평가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강점은 분명히 살리되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스포츠 축제로서의 면모 잔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예. 개발도상국들이라든지 또 아시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가 아시아 경기대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재정 상태가 너무 어려워서 한때는 이제 좀 반납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그동안 많이 있었죠. 어땠습니까?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원래 그 인천시가 그 개최 도시로서 이것을 유치할 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 송도 앞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인천 그 광역시는 1,000만 평의 매립지를 갖고 있는 땅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처분한다면 아주 여유롭게 아시안 게임을 치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시아 그 부동산 경기가 확 줄어가지고 너무 안 좋아졌죠. 이게 뭐 부동산을 소위 하우스 푸어 비슷하게 땅 부자면서 땅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그래서 또 송도 개발을 해서 투자는 많이 했는데 그렇죠. 이래서 이제 그 인천광역시의 그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걱정한 일부 시민단체는 이거 뭐 우리가 치를 수 있겠냐 말이지 뭐 이거 뭐 반납을 하자든가 뭐 이런 얘기까지 일시 나왔었습니다. 더구나 또 유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관계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 의사가 그 미온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 연말 국회를 계기로 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아시안 게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또 지금 요새 그 인천광역시도 그 송 시장이 특별히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그런 그 반납이니 뭐니 이런 분위기는 사라졌고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인천 아시안 경기대회를 정말 역대 대회 못지않게 오히려 더 훌륭하게 잘 치러내서 우리 인천을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에 떠오르는 도시로 만들자 하는 그런 시민들의 분위기가 많이 조성돼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사실은 지역은 인천광역시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파급시키는 거가 크니까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인식들을 같이 공유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아시안 게임을 반납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게 사실 참 아시안 게임 역사상 우리뿐하고 또 한 번 더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우리가 1968년에 70년도 저기를 이제 그 치러야 될 걸 68년에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이게 도대체 아시안 게임 운영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데도
운동장 시설을 말이죠. 그 49개를 지금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훈련 시설 51개, 약 100개의 그렇죠. 그런 경기 시설 필요. 우리가 그런 인프라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반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반납한다고 해서 이게 또 손만 터는 게 아닙니다. 그 대회를 70년대에 방콕에서 열게 됐는데 네네. 그 방콕의 운영 경비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페널티죠. 예. 그래서 그 지금도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때보다는 모든 면에서 선진화가 됐을 뿐더러 이게 손만 터면 되는 게 아니에요. 페널티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거 한번 잘못했다는 신인도가 얼마나 그렇죠. 떨어지겠습니까? 신뢰도가.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60년대에 얼마나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이게 불가피하게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68년에 또 그렇게 예. 안타까운 일이 있었군요. 지금은 다수의 기업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후원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든든하게 후원이 되고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예, 근데 이거 이번에 내년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운영하는 총 비용이 5,454억 원입니다. 예. 그 중에서 저희들이 마케팅으로서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것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스위스의 티소사라든가 대한항공, SK, 삼성전자들이 이미 저희들의 최고급 파트너로 우리 들어와 있고 네네. 그 후에 지금 하는 게 기아, 현대자동차 또 신한은행인가? 네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하고 우리가 MOU 체결돼서 네. 그런 최고급 파트너 들어오도록 돼 있고 그래서 마케팅은 별로 어림이 없이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경기장 문제도 좀 시끄러웠습니다. 주경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힘들었고 경기장 준비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주경기장 소요 경비가 한 5천억 됩니다. 네. 작은 게 아니죠. 거기에 국비 지원 문제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 다 잘 해결돼서 되는데 근래 와서 또 이 현대건설이 지금 그걸 짓고 있습니다만 예. 그 하청업자가 좀 이의를 제기해서 그렇죠. 한 달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극복돼서 이제는 공기 내에 모든 그 운동장 시설이 완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주경기장의 보도블럭 공사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러나 있었는데 그건 큰 문제 없이 예.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만하게 일단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예,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자원봉사자 얘기를 조금 비중을 둬서 많이 얘기를 예. 해주셨는데 2014년에 아시아 경기 대회도 별 차질 없이 예. 더 많이들 이렇게 신청을 하시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벌써 12,000선에서 떨어진 분들이 막 항의를 하고 그래서 예. 금년 9월서부터 11월 사이에 우리가 이제 그 내년도 본 게임을 2만 명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우리 대학생과 전국의 대학생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네. 인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원에서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지만 이 정도 되면 정말 전국적인 규모로 자기의 재능을 좀 기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나와주시면 아마 우리 아시아 경기대가 더욱 빛나지 않겠나.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낙관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우리 실내 무도대에 대한 그 자원봉사자들의 지원 상황을 보니까 이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분들을 좀 모시고 소양 교육과 현장 교육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대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연히 그 인천 세계도시 축전에 자원봉사 발족식을 한번 사회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시군요. 굉장히 그 결의가 대단하시고 예. 막 의욕이 넘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자원봉사의 모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예, 위원장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요즘은 농담으로 야, 이게 믿을 건 정말 스포츠밖에 없다. 스포츠만 오로지 힘을 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페어플레이 정신 속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을 거두면 국민들이 많은 힘을 얻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시아 경기 대회에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들의 성적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예, 아까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역시 그 중국의 세가 강합니다. 그동안의 실내 게임이나 무술 게임에는 다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중국이 가장 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역시 그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니겠나.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회에 그렇게 메달에 급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페어플레이로 우리가
게임을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스포츠 약소국들이 와서 메달 하나라도 따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배려의 정신으로 대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또 그만큼 그렇습니다. 감동하겠죠. 예. 요즘 뭐 남북 관계가 워낙 경색돼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내년에 아시아 경기 대회 때 북한의 대회 참가 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임해줄 수 있을지 예상을 좀 해본다면 어떨까요? 역시 그건 뭐 우리 스포츠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국가 정세, 뭐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연관된 문제입니다만 우선 가까이 있는 6월 달에 뭐 그 실내 무도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네네네. 다만 내년 9월에 있을 아시안 게임은 OCA 회원국으로서 북한은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네네. 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OCA 측에서 그러니까 올림픽 아시아 평의회에서 상당히 그쪽을 지원도 하면서 네네. 지금 그 참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국 측을 통해서라도 그 참가를 권유하고 있고 네. 제가 전에 그 중국의 올림픽 위원들을 만났더니 그분들도 상당히 비교적 요새 그런 사태가 좀 지나가면은 네네네. 지금 북한의 지도자 되는 사람도 외국의 그런 유학 경험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특히 또 농구도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본 게임에 대한 참여의 가능성 높지 않냐 이렇게 평가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네네. 저희들은 앞으로도 OCA를 통해서 또 중국을 통해서 또 기타 모든 국제 체육 단체를 통해서 북한의 참여를 권유하고 또 유도하고 함으로써 우리 남북한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 정치적 갈등을 스포츠에 대한 참여로 인해서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더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이거 중국과 미국의 핑퐁 외교로 뚫어지고 네네. 많은 나라가 이런 그 스포츠를 통해서 이게 매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아시안 게임이 남북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네. 저희들 정말 마음 깊이 바라고 있죠. 예. 북한의 대회 참가로 인해서 이런 좀 정치적인 경색 국면도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 인천에서 치르게 되는데 참 중요한 대회입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 이후에도 인천이 계속 스포츠 또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기대 효과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 효과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글쎄요, 뭐 이거는 아전인수 같은 얘기도 합니다만 예. 그러나 우리가 뭐 직접 우리가 그걸 계량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서 경제연구소에도 하나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생산 유발 효과가 뭐 13조에 이른다 그러고 13조. 예. 그다음에 그 고용 효과가 27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우리로서는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렇군요. 경제적인 효과 뭐 대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잘 치러야 되겠죠. 준비를 잘해서. 사실 뭐 그런 그 뭐 직접적 혹은 간접적 유발 효과도 중요하지만 뭔가 우리의 그 국가의 브랜드 그 상승 효과라든가 그렇죠. 또 인천의 그 도시 브랜드가 올라가는 이거는 뭐 계량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러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브랜드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어떤 IT 강국으로서의 그렇다면 인천에 특화된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좀 강조될 수 있을까요? 인천 브랜드. 사실 인천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뭐 정말 그 하늘문이 열려 있고 바닷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더구나 가장 그 서해안 시대에 중국과 인접해 있고 그래서 그 인천이야말로 세계로 나가는 관문이다. 그래서 이 관문을 잘 활용하면 특히 그 송도와 영종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요새 그 시정을 맡고 있는 송영길 시장 같은 분은 아주 이런 점에 대해서 열의와 열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인천 시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많이 깨닫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아시안 게임이 그러한 글로벌 인천 이것을 이루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항
항만, 그렇죠.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 이런 것들이 항구가 있고 말이죠. 같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연계해서 준비 기간도 그렇지만 이제 대회가 치러지는 기간 동안에 이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연결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도 잘 마련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예. 왜냐하면 우선 아까 우리가 외국 관광객 20만을 목표로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이 중국 관광객이 많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한 차례 중국 산동성을 방문해서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위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해인가 그런 시가 있어서. 예. 근데 그쪽에서 얘기가 이게 산동성에 1억이 살고 있는데 저희들 10만 명을 그냥 그대로 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뭘로 날아갈 수 있고 그분을 갈 수 있게 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아시안게임 조직에서 풀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를 오히려 거꾸로 중국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항구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한 8만 석짜리 크루즈가 내년에는 이게 인천에 들어올 수 있게끔 네네.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들어오고 항공기가 나르는 이것을 아마 특별기를 대폭 늘려서 그런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것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이것이 정례화되면은 인천에 정말 대한민국의 그렇죠. 대문으로서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천의 차이나타운 같은 것들도 좀 더 많이 규모를 좀. 예, 사실 지금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좀 우리 중국에서 오는 손님들 네. 또 우리 국내 관광객들이 중국의 맛을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중국에서 좀 좋은 식당이라든가 네네. 직접 여기 와서 문을 좀 열었으면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 몽고 텐트를 몇 개 치더라도 아주 유명한 중국의 식당이 와서 문을 열어주면은 관광객들이 먹고 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인천에 와가지고 야 이거 진짜 맛볼 수 있는 이거를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이 정말 레스토랑에 진출이 되고 말이죠. 그런 계기가 많이 될 수 있으라고 먹을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오셨을 때 먹거리 이렇게 볼거리도 중요하고 먹거리도 그렇죠. 중요하고 이 즐길거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천의 음식문화축제가 또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굉장히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도 같이 연계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관계 부서에다 지금 각국의 NOC와 협조해가지고 우리가 16일 동안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동안에 각 국가의 날. 그래서 하면 무슨 태국의 날 하면 그날은 태국의 음식이 쫙 나오고 말이에요. 태국의 그런 연예인들이 와서 문화행사도 하면서도 먹거리 난장을 벌릴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이제 한 국가씩.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는 할 수 없을 테니까 16일 정도면은 우리 45개 다 할 수는 없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많지는 않으니까 되게 할 만한 날은 다 한 번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즐거움을 제공하는 축제장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자, 1년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사실 길다면 길고 굉장히 부족한 걸 느끼면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좀 홍보를 하고 마케팅 전략을 펼치셔야 될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 대회 규모나 대회의 중요성에 비해서 홍보가 부족하다, 덜 알려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런 원인은 사실 그동안에 이게 대회 개최되는 해에 7년 전, 그러니까 2014년, 2007년에 유치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뭘 좀 알려지는 붐이 있어야 할 텐데 사실 그동안에 평창 올림픽 유치가 삼수에 성공하기 위해서 언론이나 우리 온 국민의 관심이 거기에 쏠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려져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번에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이 바로 내년 아시안 게임의 붐 조성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잘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내년 아시안 게임이 자동적으로 홍보되고 붐 조성이 된다. 두 번째는 역시 우리 각급 공공기관이라든가 언론 이 모든 협조를 얻어서 이제 광고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텔레비 광고도 OBS도 좀 나오도록 하고 말이지. 이런 광고 활동과 이런 걸 통해서 내년도 아시안 게임 벌써 내년 중반쯤 되면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선수단이나 관광객들의 어떤 숙소라든지 이런 이동 문제는 지금 완벽하게 다 마무리가 된 상태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주로 묵게 됩니까? 이제 그 문제가 사실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닌데 예. 저희로서는 대단히 다행스럽게 인천도시공사에서 이 보금자리 아파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9월동에다가 그 이름도 인천 아시아드, 그러니까 서울의 아시아 선수촌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촌이 됐습니다. 그렇죠. 인천에서도 이 아시아 선수촌을 이번에 만들게 됩니다. 약 한 3,000세대의 아파트가 되면은 거기에 우리 선수들이 일단 묵고 돌아간 다음에 그것을 새로 단장해서 분양자 여러분께 이걸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숙소는 이런 그 아시아 선수촌을 만들어서 해결한다. 네. 그 다음에 이번 그 6월에 있을 그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은 네. 뭐 그때까지 이게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 연세대학교의 송도 캠퍼스가 있고 또 글로벌 대학 그 국제 대학의 그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에 다 기숙사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기숙사들을 활용해서 2,500명 수준의 선수들을 다 거기서 숙소를 해결하고 네. 그 외에 무슨 뭐 수송이나 이런 것은 뭐 본 게임에서는 우리가 약 한 1,700대 가까운 그런 자동차를 현대 기아차로부터 제공받고 네. 이번 아시안 실내 무도 게임에서도 이번에는 그 상당히 현대에서 제공도 받습니다만 1차 운동을 위해서 여러 기업에서 차를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 해결하는 방안을 다 모색해 놓았습니다. 올림픽에 비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좀 낮아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좀 우려하시는 분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는 상당히 그 선수들 출전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선수권 대회에서 어느 정도 몇 등까지 가고 그런 데 비해서 여기서는 아주 그런 제한 없이 각국이 선수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는 올림픽이 더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림픽에 대개 한 10,000명이 온다 싶으면 아시안게임 한 15,000명이 오는. 그러니까 이 양적으로는 큰데 질적으로는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에 따라서 그 처우도 메달에 대한 처우가 좀 달라요. 그 올림픽에서는 금은동까지 병역 면제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까지만 주어지는 점이 있고 막 이런 처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만 또 하나는 아시아라는 것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낮았지 않습니까? 되게 그러나 근래에 와서 우리 다 아는 대로 이제 중국이 G2로 승격이 됐고 말이죠. 이제 명실상부하게 거기에 못지않은 일본이라는 경제력 있는 국가가 있고 그 외에 지금 뭐 여기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이 관심 있는 것은 그런 그 상업적인 마케팅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아 존이 구매력이 높아지면은 이제 전 세계가 이쪽을 주목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시아 게임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지금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또 중국 쪽에서 들어오기는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이제 내륙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인천 쪽으로 가기가 아직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조금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모든 그 지하철이 연결이 되는데도 잘 안 타는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타는 사람은 몇 호선 금방 갈아타는데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의 그 접근성은 서울서 이 부평 쪽으로 내려오는 지하철서부터 말이죠. 경인 고속도로도 1, 2, 3이 다 있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건 이제 우리가 이 접근하는 방법 이것도 또 뭐 앱으로 공급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을 해야겠죠.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지하철이 그 경기장 옆으로 개막식이 있는 우리 서구의 주경기장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는 그때까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잘 안내를 하고 또 저희들이 뭐 잘 그렇게 조치를 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연계 계획은 다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세워놓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슬로건을 좀 알고 싶어요. 어떤 슬로건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우리가 이제 영문 슬로건은 이제 영어로 이제 diversity shines here. 이게 뭐냐면 diversity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라는 것이 뭐 40억 인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무슨 인종은 떠나서라도 종교가 다양하고 말이죠. 문화와 종교가 아주 다양한 이 모든 다양한 우리 아시아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의 그 개별적인 독자적인 것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의 아시아를 향해 나가자. 막 그런 속에서 하나의 그 평화로운 아시아의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고 해서 우리 한글 용어로는 또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속에 함축된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쭉 들으면 아무튼 내년에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는 우리나라의 힘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몇 위권 안에 들겠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전체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기여하는 하나의 주도국으로 이제 거듭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정말 어른스러운 것은 내가 힘세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관계없이 주변을 얼마나 따뜻하게 보듬고 배려할 수 있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맨 나라가 요새 뭐 우경화하는 것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정말 오히려 이웃 나라를 배려하고 같이 손잡아서 끌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지도력 있는 국가로서 우리는 그리 나아가는 것이 네네.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아시아 45개국 40억 인구한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배려 속에 감동을 주는 것이지 그렇죠. 힘을 과시해 대단하다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참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 따뜻함에 그 감성적으로 녹아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들이 목표하는 겁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친환경적인 예. 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대회 전체적으로 그것들도 많이 강조할 예정이시죠? 예, 사실 초반에는 우리 그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적었습니다. 예. 후반에 들어서 우리가 GCF 기금도 그렇죠. 녹색 자금 기업도 사무국도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천은 환경 도시로 나가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도 역시 저탄소, 탄소 중립의 그런 대회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점에서 그것을 우리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게 된 겁니다. 예, 환경과 또 아시아인들의 화합을 위한 그렇습니다. 그런 장이다. 마케팅이나 이런 홍보 부분에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남은 기간에 한 1년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일단 우선 선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고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 이제는 사실 뭐 선결이라기보다는 네. 저희들 대회 준비는 차근차근히 잘 돼가고 있고 네. 또 우리 개최 도시도 만전을 다 기하고 있고 하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그 뭐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네네. 이 부음 조성에 참여해 주십사. 그래서 그러한 이 부음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인천이라는 이 인천광역시가 아시안 게임을 유치한 것은 인천 도시의 글로벌 아닙니까? 그것은 외형 혹은 인프라의 그런 글로벌만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이냐. 그 사람들이 그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가져야 네. 그 도시가 선진 도시가 되는 거지 송도에 높은 건물이 몇 개 섰다 그래서 선진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는 이 부음 조성과 우리 시민의식의 함양, 선진화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번 그 아시아 경기 대회는 그 개최되신 인천 광역시의 행사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노린 우리 국가 전체의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 시민뿐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런 인식을 갖고 우선 첫 번째는 잔치 분위기를 내주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일 동안 대회가 열립니다만 그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인천을 찾아주셔서 한 경기라도 경기를 관람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 행사를 참여하시면서 이러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 대회가 정말 훌륭한 대회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천 시민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천시를 글로벌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누가 와서 봐도 인천이 한번 다시 찾아보고 싶은 도시 또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 시민 모두가 이제 손님 맞이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친절하고 질서를 지키고 또 청결한 그런 모든 환경을 만들 적에 국내에서 오시는 손님은 물론이지만 국외에서도 다 인천을 선진화된 도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선진 시민을 위한 그러한 세 가지 청결, 질서, 친절 이 운동에 적극 나서 주십사.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판 잔치를 잘 치르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은 물론이고 내년에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까지 정말 인천의 위상,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좋은 스포츠 축제가 되기를 모두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죠. 이 각본 없는 드라마가 정말 감동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정치, 사회 모든 분야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OBS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